이성이, 이거는 좀 이제 친숙하실 겁니다. 이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것이 아니고 관념의 관계를 갖다가 살펴보거나, 예컨대 그러니까 고모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 안에 친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 포함되지 않느냐, 어떤 관계가 모순적인 관계이냐, 예컨대 제가 삼각형은 4개의 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모순적인 주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삼각형은 3개의 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4개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되면 그건 모순이 되는 그런 주장인데, 이성은 그런 관념의 관계를 갖다가 보거나, 아니면 A와 B가 이렇게 상관적인 그런 관계로 일어난다는 걸 갖다가 그냥 보는 그 정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뒷동산의 밤나무와 밤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봅시다. 왜 이 예를 드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 밤 좋아하세요? 네, 그 시골에 가면 이제 저도 밤을 좋아하는데 시골에 가면 이제 밤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뭘 알아요? 뒷동산에 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성은 저한테 뭘 알려줘요? 뒷동산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알려주죠. 그죠? 근데 이성이 밤을 먹고 싶어 해라라는 걸 갖다가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휴무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유하는 능력은 어떤 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으면, 어떤 욕구나 어떤 욕망이나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있어도 그 욕구 자체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도록 결정하거나 지도하지도 못하고 그 자체로서 어떤 동기부여를 못해요. 휴미 이성은 이렇게 동기부여를, 어떤 것을 좋아하게끔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로 무엇을 제시를 했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이 작동되는 방식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른바 관찰과 경험에 근거해서 이성의 이런 미약한 힘을 갖다가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휴미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알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경험과 관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답을 내려줘요? 정령. 그러니까 싫고 좋고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리 그 하고 싶은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휴메에게 있어서 그것이 비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세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인간이 뛰어나고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도구적 합리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기했을 때 그때 나의 삶의 목표가 될 것을 갖다가 정해주는 그 우리의 어떤 특성은 뭐냐 하면, 혹은 우리의 어떤 우리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은 뭐냐면, 휴메에 따르면 이성이 아니라 정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만약 하신다면 그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질문은 특정 목표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을 갖다가 통해서 그 목표를 갖다가 이룰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원하는 바를 갖다 이룰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휴메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 예컨대 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성이 답을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답을 내려줘요? 정념이. 그러니까 싫고 좋고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념의 문제입니다. 이 주장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제가 휴움 강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국사를 썼는데 글을 아주 잘 써서 그 영국사가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적인지 아닌지 보세요. 근데 아주 유명한 글귀입니다. 나의 손가락이 긁히기보다 세계 전체의 파괴를 선호하는 것이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인도인 혹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칠 아주 미약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나 자신의 파멸을 선호하는 것이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리 그 하고 싶은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손가락이 살짝 긁히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죠? 손가락이 살짝 긁히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손가락이 살짝 긁히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손가락이 조금 긁힐래? 아니면 세계가 파멸될래? 하면 그래도 나는 손가락이 긁히는 게 싫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움에게 있어서 그것이 비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세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세계가 이만큼 중요하니까 내 손가락은 거기에 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세계를 내가 더 당연히 세계가 파멸되는 걸 막아야지라는 생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니까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욕구나 그 정념이 있어야지 손가락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지. 근데 그게 없다면 전혀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휴움과는 좀 다른 예인데 집에 잔디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봄이 됐는데 잔디밭을 열심히 가꾸어서 겨울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비료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잔디가 이제 새싹이 이제 봄이 되면 막 올라오기를 굉장히 고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봄이 돼서 이제 봄빛이 따뜻하게 내리고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너무 궁금해요. 잔디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근데 잔디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마당에 있는 잔디의 그 이파리의 개수를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출근을 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휴움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욕구가 실제로 굉장히 강하면 제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앉아서 그 잔디가 몇 개인지를 셀 수 있는지를 열심히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 출근해야지. 그게 좋다라고 아무리 제가 제 스스로를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제일 잘 적용이 될까요? 사랑 같은 감정에 가장 잘 적용이 되죠.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왜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 특히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좋은 사람 많은데 왜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아무리 그 좋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휴움의 지적입니다. 좋고 싫음은 이런 면에서 휴움에 따르면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 이성에 근거해서 판정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고 즐거움을 주면 즐거움을 주는 그 대상에 내 마음이 끌리고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을 주는 대상을 갖다가 나는 꺼리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규정짓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휴움의 어떤 그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이 굳건해서 그런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그래 그런 두려움은 없애. 자 그런 꺼리낌을 갖다가 제어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성의 힘이 강한
그러한 존재이고 인간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휴먼 그렇다기보다는 훨씬 더 이성의 힘이 미약한 그래서 호불호에 의해서 이렇게 그 결정이 되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목표를 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갖다가 추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다시 묘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바 그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구적 합리성. 특정 목표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목적을 갖다가 도달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탁월한 존재라는 거고 자연의 다른 그 대상들보다 인간이 뛰어나고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도구적 합리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처음에 휴움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부제로 달았던 것이 이제 자연 속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그 부제를 달았는데 자연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의도했던 바는 뭐냐 하면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대상들, 식물, 동물들이 있다면 식물, 동물들이며 다른 자연적인 이러한 유기체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특정한 어찌 보면 그 물리적인, 신체적인, 자연적인 욕구들이 있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쭉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갖다가 영위해 나간다라고 봤을 때 휴움이 생각한 인간은 역시 인간도 그러한 존재라는 건데 어떤 점에서 좀 특이합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갖다가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올라왔는데 그 예전 같으면 그 지방에 갔다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100년 전에 제가 살았다면은 그 갔다가도 한 며칠이 걸려서 올라올 그런 시간을 책정을 하고 왔지만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휴메에 따르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어떠한 점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갖다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는 왔지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 우리의 심리가 운영되는 원리는 우리나 강아지나 원숭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죠? 요새 여러 가지 그 지능과 그 동물들의 이 도구적 이성을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실험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 상당히 유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식의 도구적 이성이 뛰어나죠. 그런 실험들이 나오는 것인데 휴움이 보기에는 아주 그런 당연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인간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에 민감한데 그런 개인적인 이익에 근거해서 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닌가. 관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결합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감의 어떤 심리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기쁨을 내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을 해줍니다. 정념에 근거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정서나 어떤 욕구에 근거해서 특정 목표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